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오정혜입니다.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오늘은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0이라는 책을 통해서 현 시대의 주축인 MZ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김준영 도세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레니얼 Z세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MZ세대가 어떤 세대를 지칭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밀레니얼 Z세대라 하면 X세대 이후의 세대를 말하는데요. 그 청년층인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함께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세대를 어떻게 딱딱 나누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밀레니얼 세대라 하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는 청소년 때부터 이런 인터넷을 사용해서 이런 모바일 그리고 SNS 이런 정보 기술을 다루는데 굉장히 능숙한 세대고요. 그리고 G세대는 이 1995년 이후부터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말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청소년기부터 이런 IT 정보기술의 발전을 서서히 경험했다면 이 G세대는 그 유년 시절부터 모바일을 사용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며 성장한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라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낳아서 유튜브가 키웠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세대를 잘 표현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대학 네일이라는 곳에서 밀레니얼 Z세대를 분석한 리포트인데요. 대학 네일이란 어떤 곳인가요? 대학내이란 곳은 그 대학생활에 관한 그런 문화 정보를 전달하는 주간지, 이런 매거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매거진 외에도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학내일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20대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런 설문조사 사례 수집을 통해서 매년 이런 20대 라이프 스타일을 트렌드 키워드로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책도 그중 하나인데요. 여러 사례가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밀레니얼 Z세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MZ세대의 특성이 나오게 된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어떤 것인가요? 세계 최대 주간지인 그 타임지에서는 이 세대를 가리켜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미라는 게 이제 나를 말하는데 이 나가 3번이나 강조가 됐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것은 이 세대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이런 생각과 소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성향이 나타났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MZ세대는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말해온 그런 성공의 기준을 쫓아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어떤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죠. 그런데 막상 이런 사회 진출 시기가 되자 경제 불황으로 인한 이런 취업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성공이 보장된 길이라고 믿고 온 힘을 다해 달려온 이 MZ세대는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 이 사회와 타인이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들이 자신에게 더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이런 나의 소신, 나의 취향, 그러니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따르는 그런 마이사이드로 진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의 이런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뚜렷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는 공감을 하고 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높은 지위와 명예, 경제적인 성취를 성공과 행복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비물질적인 성공, 그리고 명상 같은 것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죠. 네, 왜 그런 트렌드가 떠오르냐면 어떤 트렌드라는 게 유행처럼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인식의 변화 속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현대 산업사회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적 부를 강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를 축적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죠.
그래서 그동안 성공이라고 하면 이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미디어에서 조명해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를 축적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식인데요. 이런 현대 산업사회는 사람들에게 뭐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긴 했지만 반면에 이런 정신 건강은 다소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큰 사건이나 이런 작은 사건들을 보면 이런 정신질환 문제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점들을 인식하고 어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삶의 문화,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200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그 웰빙 문화가 있는데요. 이 웰빙이라는 게 이런 복지와 행복 그리고 안녕을 뜻하죠. 이런 웰빙 문화는 사람들의 그런 인식과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어떤 워라밸이라든지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그런 균형이라는 것도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이런 힐링이라든지 명상, 그 명상으로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자아 성취와 진정한 그런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사회를 예를 들면 어떤 각 계층의 사회 리더들부터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를 다루는 그런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이런 명상 시간을 활용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 수행 문화라는 게 본래는 동양 문화인데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다시 동양 문화권에서도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기존의 획일화된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이 가진 가치관과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책에서는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다만추 시대라고 했어요. 다만추 시대가 어떤 건가요? 다만추라는 것은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의 이제 줄임말인데요. 다양한 삶을 탐색하고 이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이 MZ세대의 그런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사회와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이 자신의 기준을 당당하게 따르는 그 마이사이더의 시대가 되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그런 유튜브나 SNS 등의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 MZ세대는 나와 닮거나 다른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런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MZ세대는 탐색을 통해 알게 된 그런 여러 삶의 모습에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때론 지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그런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온라인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MZ세대는 온라인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나요? MZ세대는 인간관계를 맺는 데서도 그러니까 나를 가장 중심에 두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무조건적인 배려가 미덕인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건데요. 관태기를 겪었다고 표현하는데 관계에 대한 권태기를 겪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는 데 지친 건데요. 그래서 이들은 뭐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를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끈끈한 관계도 좋지만 이제는 쉽게 사라지는 그런 휘발성 관계와 소통만으로도 만족을 하고요. 그 관계가 더는 지속되지 않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뭐 이런 성향이라는 것은 온라인에서 언제든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MZ세대는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항상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험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플랫폼으로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전 세계와 그런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MZ세대는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그 누구와도 거침없이 소통을 하고요. 다양한 인간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다만추 세대의 특성과 맞물려서 나와 너 그리고 사회와 사회 그리고 이런 나라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지구촌 공동체의 출현을 더욱 앞당기고 있는 그런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발전으로 개인이 의견을 내고 또 그 의견을 사회에 표출할 창구도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개인의 작은 행동과 의견들이 모여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MZ 세대들이 이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청와대 청원이나 그리고 펀딩 사이트들 그런 자신이 추구하는 이런 가치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들이 일단 많아졌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들의 목소리에 그런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도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10대 때부터 나의 힘으로 이런 변화하는 사회를 목격한 이 G세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 사회 변화를 이끄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세대를 1g의 작은 참여라도 실천하는 세대다 정의를 하는데요. 이런 작고 사소한 참여에 거리낌이 없어진 이 세대의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그 소신 표현 방법을 보면은 그 기부 문화가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귀엽고 소소하지만 그 파급력만큼은 엄청납니다. 이런 1,000원, 2,000원 그런 소액이라도 기부하고 그 SNS에 그 기부 사실을 알리면서 다른 이들의 이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격언은 이 세대의 감성에는 맞지 않는데요. 이 세대는 선한 일을 하면 왼손을 높이 들어 이제 자랑을 하고요. 이 손을 옆 사람의 오른손에 바톤 터치를 합니다. 어떤 이런 행동력들이 모여서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해서 다른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을 기부하거나 그리고 사회 변화를 위해 이런 거리 시위에 나서는 것만이 의미 있는 참여는 아닙니다. 이 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구분이 무의미한 세대인데요. 온라인으로 중요한 그런 국경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그런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글에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노력합니다. 이런 작은 참여들이 모여서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인터넷의 이런 연결성과 그리고 확산성 그리고 파급력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는 어떤 한 가지 이슈에 집중하는데도 뭉치는데도 익숙한데요. 어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에는 순식간에 뭉쳐서 한 목소리를 냅니다. 어려움을 이렇게 공유하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 고민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서 손을 보탭니다. 중고등학교 이런 비합리적인 규율부터 대학의 이런 강압적인 음주 문화 그리고 사회 곳곳에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그런 사회 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제시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있었는데 이 운동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지속적이고 강력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 MZ 세대들이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널리 확산시키는 등 그런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MZ 세대의 이런 선한 일을 널리 알리는 그 파급력과 참여의 적극적인 행동력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 세대의 마음을 얻으시려는 분들은 이 세대들이 이렇게 활약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진심을 다해 이제 다가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레미 레프킨은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펴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도 소유보다는 공유하는 데 있죠. 네, 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어떤 돈에서부터 시간, 공간, 그리고 마음의 여유에 이르기까지 어떤 현재보다 내 미래의 삶이 나아질 거란 그런 기대가 크지 않는데요. M4 세대란 말을 많이 써왔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는 세대. 그래서인지 이런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인지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기보다는 그 욕심을 덜어내고 소유를 줄이면서 얻는 그런 공간과 마음의 여유에 더 집중합니다. 이는 굳이 갖지 않아도 그 가졌을 때 효용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공유 서비스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이 채워졌다면 굳이 갖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필요가 해결됐다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하는 것만 가볍게 취할 수 있는 공유를 선호하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런 공유주택 개념이 등장하고 공유창고, 공유주방, 이런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 등 소유하지 않아도 같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훨씬 많아졌는데요. 이 공유라는 거는 그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를 예를 들면 그 이동수단을 소유함으로써 따라오는 그 비용, 그리고 관리의 번거로움, 그리고 이런 시간과 노력에 대한 스트레스 등 그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그 이동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서적 만족감도 있지 않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점차 공유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월 비용을 지급하면 이 보험이나 주행거리에 제한 없이 다양한 차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공유 경제라는 건 MZ세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MZ세대는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그러니까 현재의 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의 그런 거창한 행복을 꿈꾸면서 오늘의 하루를 견디는 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 생애 첫 차, 그것을 갖기까지의 그런 험난한 여정이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핵심에 집중하면서 소유보다는 공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다가오는 후천 세상을 상생의 시대다 말씀하셨는데요.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남을 억누르고 경쟁하며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사회입니다. 이런 공유 경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생의 문화로 가는 또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MZ세대는 직장에서도 기존 세대와는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죠. 네, 그 오늘날 MZ세대에게는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에서 의미를 찾고 더 나아가 그런 일과 자신을 동일시까지 했던 그런 직전 세대와 비교하면 그 일을 대하는 그런 가치관이 확연히 달라진 건데요. 그렇게 맹목적인 그런 애사심도 없고 그 회사 내에서 맺는 그런 인간관계에도 이전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꼭 참고 다녔던 그런 세대와는 달라진 건데요. 이들은 업무가 중요한 만큼 나 자신과 그리고 자기 삶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성향이 나타나냐면 불확실한 미래와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직장이 내 미래의 삶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취업 후에도 이런 자기 개발을 비롯해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는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특화된 세대라는 점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능력만 있다면, 재능만 있다면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게 직장 내에서의 성공에 크게 몰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대가 자신의 업무에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세대와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 세대에게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들이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그런 성장 가능한 판을 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비물질적인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MZ세대의 특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타임즈에서도 이제 표현했듯이 미미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나나나 세대란 말은 이 세대를 굉장히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MZ 세대는 그 나의 취향, 나의 소신,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따르면서
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와 타인의 그런 사회와 타인에게 이런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의 주관을 세운 이 MZ세대는 이제 주변으로도 그 시선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뭐 유튜브나 이런 SNS 등에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그런 다른 이들의 삶을 나 자신에게 투영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이해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MZ세대는 이 세대, 가치관, 그리고 직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가고 있는데요. 모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이 세대는 나의 작은 참여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자신의 일상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MZ세대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인류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그 MZ세대의 모습들은 그 오늘을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모습들 중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일단 이런 톡톡 튀는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는 이 세대들이 밝은 미래, 어두운 미래를 떠나 그 어떤 미래를 그려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신의 이런 소신과 이런 취향, 그리고 가치관을 이렇게 당당히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어떤 참나, 그러니까 진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의 끝이 인간 완성이라면 저는 인류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제 컴퓨터에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을 넘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인공지능 등 이런 첨단 기술과 이런 결합한 똑똑한 기계들이 우리 인간 삶 속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래에는 그런 인간 노동력의 대부분이 기계가 대체가 되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텐데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앞으로 이 세대들에게 더욱더 이 나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이제 이런 기술의 발달로 기아와 전염병을 극복하고 나면 호모데우스, 즉 신이 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가 말한 방법론에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인류가 이전 과거에 그런 호모 사피엔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날 것은 분명합니다. 상제님께서는 그 앞으로 다가오는 후천 세상을 인존 시대라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존재 목적에 대한 그런 질문들은 이 후천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톡톡 튀는 세대인 MZ세대의 특징과 그들이 바꾸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MZ세대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나갈 세대인데요. MZ세대가 기존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나갈 문화가 기대됩니다. 김준영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